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 윤은기입니다. 여러분은 GMO 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GMO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콩의 경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수입 콩의 80%가 GMO라고 합니다. 그런데 먼 러시아 땅에서 난 GMO 콩을 생산해서 연해주 고려인들의 정착 사업을 돕는 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인 발해의 꿈 김현동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는 연해주에서 해외 농업을 하는 농업인이자 또 사회적 기업인이기도 한 김현동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러시아를 오가시려면 좀 여러 가지 힘들 것 같아요, 최근에. 예, 최근에는 뭐 항공편도 부정기획이고 예, 예, 비자도 잘 안 나와서 예, 오고 가는 게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예. 예. 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뭐 해외 왔다 갔다 하는 예. 분들 다 힘드신데 요새 그쪽 날씨는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 한 2, 3일 동안 23도에서 25도 영하 예. 정도 내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본격적 추위를 맞고 있습니다. 예. 가장 추울 때는 영하 몇 도까지 갑니까? 한 33도에서 35도 정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33도에서 35도. 예, 예. 저는 뭐 좀 체감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 그럴 때 밖에 나가면 어떤가요? 그게? 그 숨을 쉬면 예. 예, 모자를 쓰고 있으면 이렇게 김이 모자 테두리나 눈썹에 이렇게 서리처럼 살짝 이렇게. 서리처럼 오는 그런 추위도 맛볼 수 있는 정도의 추위죠. 이야. 모자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모자는 무조건 써야죠. 그렇죠. 모자는 필수품입니다. 조금만 추우면 그 동네에서 모자부터 챙겨 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모자 이름이 뭐 있던가요? 그게? 예, 샤프카라고요. 샤프카. 예, 이렇게 털 달려서 우리 그 예전에 군대에서 쓰던 모자 같이 예, 귀 덮고 다 하는 예, 거. 덮고 하는 그런 모자입니다. 예. 자, 그런 모자 없이는 밖에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토의 땅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예. 자, 그 러시아와는 처음에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러시아에 저희가 활동과 이제 삶을 살기 전에 중국에 예. 그 연해주의 바로 옆에 중국의 이제 연변 지역에서 예. 한 5, 6년을 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하, 예. 자, 제일 처음에 그럼 중국을 가시게 된 이유, 뭐 어떻게 가시게 됐습니까? 중국은 처음에 갈 때는 사실은 여행으로 배낭여행으로 한 40일을 돌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후배들과 친구들의 이제 저희가 하고 있었던 어떤 일이 좀 답답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한번 한 바퀴 좀 세상을 좀 돌고 와라 이런 여행으로. 예, 그래서 한 40일을 배낭여행을 돌았는데 그때 한 보름을 백두산 유역에 중국 연변 동포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었는데 예. 보름을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동포들이 사는 어떤 삶의 현장, 그다음에 역사 뭐 이런 문제들을 한 보름 동안을 어느 한 이제 어른 집에서 예. 매일 저녁 이렇게 그 소주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쭉 들었어요. 아하.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어떤 그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무지에 대한 그 회한 이런 것도 있고 그곳에 그렇게 우리 동포들이 엄연한 공동체를 그렇게 잘 꾸리고 살고 있었다는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떤 충격도 있었고 뭐 그런 문제들을 이제 그때 느끼면서 돌아와서 이제 북방에 있는 동포들하고 좀 같이 사는 삶을 더 늦기 전에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보자. 중국으로 가자. 예, 중국에 그것도 연변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제 결정을 하고 당시에 우리가 국내에서 사귀고 있었던 중국 동포 친구들 한두 친구의 도움과 함께 연길시로 96년도 1월 달에 가족 이주를 했었죠. 야, 그러면 부인은 뭐라고 처음에 하시던 거예요? 뭐 주변에서는 그 당시는 뭐 다 반대였었지만 예. 저희 집 사람은 뭐 그
한국 내에서도 그렇게 그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저하거나 이러질 않고 계속 도전하는 뭐 이런데 좀 익숙해져 있어서요. 약간 고민은 했지만 하여간 예, 흔쾌하게 약간이 아니고 동의하겠습니다. 심각하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아니 뭐 거기가 살재는데 약간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중국에서 있던 기간이 얼마였어요? 중국에서 있었던 기간이 이제 저는 한 3년, 만 3년을 있었고 예. 저희 가족들은 한 5년 5개월쯤을 살고 꽤 있었습니다. 길게 계셨네니까. 예, 예. 자, 그런 이제 조사도 하고 거기 이제 활동을 하고 하다가 자, 러시아로 가게 된 그 이유가 궁금한데 왜? 러시아로 간 거는 일단 저희는 좀 연변에서의 삶을 좀 더 오래 하고 싶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1년 차 되던 해쯤에 일어난 이제 지역의 조선족 동포 사회에 굉장히 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한국하고 이제 조선족 사회가 만나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타났었던 가장 큰 사건이 소위 이제 조선족 사기 피해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조선족 동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한국에 들어가는데 그 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자를 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예. 그런데 비자를 안 내주고 이런 게 이제 사기가 돼버린 거죠. 예. 여러 명이 연일로 돼 있었죠 그때. 예, 예. 그래서 그때 1차, 2차에 걸쳐서 동북 삼성에 걸쳐서 조사를 다 했는데 저희가 다니면서 건 2만 명에 대한 예, 사기 피해 동포들을 접수를 받았죠. 예. 예. 자, 그러니까 한국에 보내주겠다고 해서 돈을 받고 결국 이제 한국에 가지도 못하고 예, 그 돈 받은 사람이 이제 어디로 튀었으니까 이게 사기 사건이 된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라고 하는 동포 관련된 시민운동 단체가 발족이 되고 제가 이제 그 현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단체의 대외협력국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아서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접수하고 그다음에 돕고 그다음에 해결하고자 하는 일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에 나서게 되고요. 그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는 3년 차가 넘어갈 시점쯤에 중국 그 정부 당국에 공안 당국에 의해서 3개월 정도 조사를 받고 가족을 남겨둔 채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 강제 출국을 강제 출국 어디로? 한국으로 예. 강제 출국을 하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999년도 1월 1일 날 한국으로 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가족이 함께 다 오셨네? 아니 가족은 거기에 현재 남아서 그 이후로 가족은 약 한 2년 5개월 6개월 정도를 더 거기 남아서 활동을 하고 저희 집사람이 그 뒷마무리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었죠. 가족도 헤어졌던 그런 일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조선족 사기 피해자 협회에 일을 하겠다고 처음에 저희 시민단체가 연변조선족 자치주 정부하고 교섭을 했어요. 그랬더니 연변조선족 자치주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반대도 찬성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뭐 활동하려면 해라. 이런 취지여서 저희가 한 2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한참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조선족 사기 피해자 협회 회원이 한 2만 명이 됐었거든요. 그 회원들이 북쪽의 식량난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함경도에서 사람들이 이제 넘어오니까 우리 문제보다 북한의 식량 난민들을 더 구하는 게 더 급하다. 그래서 조선족 사기 피해자 협회 회원들이 북쪽의 식량 난민을 돕는 일에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회의를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우리도 이제 그 사기 피해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구제를 했거든요. 하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는 거의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는 활동까지 갔는데 어쨌든 이런 우리도 도움을 받고 했으니 우리도 이제 사기 피해자 협회를 하지 말고 우리 민족 서로 돕기를 하자. 이래서 이제 그 조선족 사기 피해자 협회를 탈바꿈을 해서 이제 그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라고 하는 중국 표현이 중국 조선족 상조회예요. 이제 서로 돕는 조선족 회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출범을 하려고 다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만드는 순간 이제 그만 나가라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를 보는 어떤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지점이 자, 있는 그래서 거죠. 중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예. 이제 결국은 입국 금지를 7년 입국 금지를 당했었는데요. 저희 현지에 이제 친구들이 소위 그쪽의 공안 당국, 예. 안전부라고 보는데요. 진정하고 호소하고 해서 이제 7개월 만에 다시 입국이 되는 걸로 풀리긴 했어요. 아하. 풀리긴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직전에 저희가 그 연해주 바로 옆에 연해주에 고려인 동포들의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회귀 소식을 듣고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가서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조사를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삶은 중국에서의 삶 못지않게 중국의 동포들은 그래도 강제 이주당한 적은 없는데 이 러시아의 동포들은 1937년도에 강제 이주를 당했다가 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강제 이주 당했다 이제 돌아온 거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 건 100년을 유랑의 세월을 지금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족 동포 사회는 어느 정도 기초가 마련이 되고 조직도 있고 그 연해주의 고려인 동포 사회에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었죠. 그때 처음에 갔을 때가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 말이죠. 그럼요. 가본 거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 고려인 동포들이 돌아오는 거를 러시아 정부가 그러니까 연해주 정부죠. 연해주 정부가 고려인 동포들의 정착 마을을 5군데를 만들었어요. 아하. 소련이 그때 해체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군대가 있었던 지역들이 다 군대가 떠나고 빈 막사의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 데를 5군데를 정해서 거기를 이제 고려인 동포들의 정착 마을로 해라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고 5개의 정착 마을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 주로 이제 그 고려인 동포들의 정착 마을을 다니면서 조사하는 일정이었는데 거기는 전기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수도도 없었고 완전히 그냥 그 시멘트 덩어리의 건물만 있는 상태에서 아주 동포들이 그야말로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뭐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는 현실을 바로 이제 목도하게 되었던 순간이었었죠. 자,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중국에서 다시 연해주로. 예. 근데 중국에서 연해주로 가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나요? 그거는? 저희가 99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저는 2003년 말까지는 한국에서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현지의 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2001년도에 연해주에 이제 러시아 시민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연해주 동북아 평화 기금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의 시민단체인 동북아 평화연대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동북아 평화연대가 이제 동북아 평화기금을 돕는 이제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연해주로 돌아오는 고려인들의 긴급 구호 정착과 관련된 활동을 2004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하다가 2004년도에 그때가 이제 고려인 이주 140주년의 해라는 해였거든요. 그때를 맞이해서 이제 모종의 사후 계획을 세우고 현지로 이제 다시 가족들과 함께 이주를 하는 일정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죠. 자, 근데 이 중국도 이제 그 언어, 뭐 다른 나라니까 러시아도 언어 이런 것도 이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환경이 크게 바뀌는 거니까 처음에 그 연해주 처음에 갔을 때는 제일 어려운 게 뭐였던가요? 연해주에서 처음 갔을 때는 뭐 저희가 5월 달에 갔었거든요. 5월 달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는 연해주는 그야말로 끝없는 저희가 사는 집은 사방이 지평선입니다. 그래서 일몰과 일출을 그냥 지평에서 보는 데거든요. 날씨도 괜찮은? 날씨. 5월 달이니까 날씨가 괜찮았죠. 그리고 그 넓은 초원과 거기에 녹색으로 다 이렇게 쫙 덮이거든요. 너무 좋은 이제 그 봄을 맞았었는데 그래서 그 멋진 자연이 모든 걸 다 덮었는데 첫 번째 겨울을 맞으니까 이제 영하 20도부터 영하 40도까지 매일 2, 3도씩 떨어지면서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집이 굉장히 좀 허술했습니다. 근데 영하 40도가 되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4식구인데
네 식구가 한 방에서 이제 똘똘똘 뭉쳐서 난방은 뭐로 해요, 거기? 난방은 그 당시에는 이제 빼치카라 그래서 석탄과 나무를 떼죠. 참나무, 네. 이제 자작나무 이런 거를 떼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첫 해의 추위에 워낙 세게 당해서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그 학교를 다니는데 그 러시아의 슈콜라 학교를 다니는데 걸어서 매일 그 아침 한 6시 반 새벽 한 30분을 걸어서 버스를 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그때 가장 추울 때, 아하. 어려운 이제 겨울을 겪어본 거죠. 러시아 학교. 예, 예. 그럼 러시아어로? 학교. 러시아어로. 그 애들은 러시아어 잘하겠네, 이제는. 그래서 저희 큰 애는 이제 전공이 중국어고, 예. 예, 저희 중국 살았으니까. 예, 그 이제 작은 애는 러시아에 어릴 때 살았으니까 걔는 러시아를 전공이 잘하고. 러시아어고. 어.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드셨단 말이죠. 예, 예. 자,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만드시게 됐습니까? 저희가 이제 연해주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려인들의 정착 관련된 지원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지원 활동 중에 하나가 농업 정착 지원 활동이었습니다. 아하. 예. 근데 이제 고려인들의 그 러시아에서의 농업 역사는 굉장히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의 농업을 개척한 당사자라고 해도 예. 예.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두 번의 이주를 통해서 다시 연해주에 왔을 때는 이미 러시아의 농업이 붕괴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이미 이제 바로 이웃한 중국의 흑룡강성과 길림성 농업이 들어와서 농업 정착을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뼛속에도 농업 정착, 농사의 피가 흐르는 고려인 그 동포들 입장에서는 농업 정착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뭐 이런 것이어서 저희가 다른 영역은 잘 모르겠지만 농업하는 그 사는 거는 우리 이제 시민운동에 같이 네.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농업 정착 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 정착 지원 사업은 고려인 농업 마을을 만들고 그 마을에서 이제 자활 서로 도우면서 경제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이제 연해주에서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해외 농업이나 고려인 농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것이었죠. 예. 예, 사회적 기업 이름이 바리의 꿈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바리가 뭔가요? 예, 우리 설화에 나오는 이제 전설의 인물인데요. 예. 오구 대왕이라고 하는 그 대왕의 왕의 7번째 딸로 태어납니다. 어허. 근데 이제 버림을 받아요. 예. 버림을 받는데 이 딸이 나중에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서 저승길에 가게 생겼는데 나머지 위에 6 언니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저 서역 서천에 가서 생명수를 구해오는 일을 이제 안 하게 되니까 버려졌던 딸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역 서천 저기 이제 인도 이런 데들을 얘기한 돌아서 그런 생명수를 가져와서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예. 근데 그 공주 이름이 발인데, 예. 근데 그 서역 서천을 돌아서 간 데가 저승길과 이승길의 그 교차점이라고 하는 예, 생명의 땅이라고 하는 데가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그 바리 공주가 생명을 관장하는 그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버려졌던 어떤 바리 공주와 우리의 그 조선 말에서부터 식민지 시대에 우리 한반도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동포들의 운명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점과 그들이 이제 뭔가 이 땅에서 이 대륙에서 한반도에 생명과 같은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암시 같은 걸 느끼면서 바리의 꿈이라고 하는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이 이제 고려인들의 자활 활동과 함께하는 예, 이런 일을 했었던 거죠. 생명도 살리고 그 역사의 스토리를 보면서 각오도 다지는 아주 큰 의미가 들어있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그렇게 사회적 기업 활동을 어쨌든 하는데 예. 처음에 뭐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활동을 했습니까? 처음에 그 이제 저희가 마을 만들기부터 예. 진행을 해서 집을 한 7, 80채 집을 이렇게 집을 짓고. 지었던 집도 있고 사는 집도 있고 해서 5개의 마을에 예. 그러니까 한 220여 가구의 고려인 농포들이 입주를 해서 그 고려인 마을을 이렇게 만들고 아하. 그 마을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만드는 과정이 아직까지도 숙제입니다. 예. 지금까지도 숙제를 하고 있는데 그 숙제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이제 그 힘든 과정이었었고 농업 경제를 만들어야 됐으니까 그런 일들이 아직도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고려인 마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뭘 해서 먹고 사느냐? 아까 농업 얘기했으니까 농업. 그럼 농업이란 무슨 농업입니까?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게 그 지역에 무엇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됐었고요. 제일 좋은 어떤 그 지역의 환경의 농산물이 콩이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콩으로 뭔가 제품을 좀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네. 해서 이제 청국장을 만들고 메주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콩으로 나중에는 이제 발효의 꿈에 의해서 두유를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중요한 하나의 그 경제적 기초를 이루었고요. 예. 예. 그럼 콩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은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 연해주의 콩 농장은 기본적으로 한 4, 5천 헥타르, 그 1,000만 평 단위 정도의 콩 농장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돼 있었던 농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그 농장들이 이제 다 붕괴돼 있는 상태였었고 그 농장이 정지되어 있는 농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도 농사를 안 지니까. 예. 그런 농장들 중에 이제 한 군데를 저희가 이제 인연이 되어서 예. 콩농사도 하고 그 콩농사를 가지고 청국장도 만들고 예.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었죠. 예. 콩은 거기서 잘 자라나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예, 콩은 잘 자랍니다. 두만강의 그 두자가 콩두자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찰 만자입니다, 만자. 그래서 콩이 많은 데고 많은. 예. 그러니까 그 두만강이 이제 얼면 예. 그 위에서 콩타작을 해서 콩이 이렇게 널려졌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얼지 않았을 때는 그 길로 콩이 수출해 나가는 발해 때부터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콩 수출 항구였다는 거거든요. 콩과 인연이 깊은 곳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가 이제 청국장의 출 근원이기도 하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떤 민족 전체를 보면은 한반도와 만주와 연해주 이 유역이 콩의 어떻게 보면 근거지고 원산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 콩이 좋았죠. 콩 얘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듣겠습니다만은 그런 활동을 하다가 2010년에 러시아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하셨다. 자, 왜 그랬습니까?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을 당한 중국에서도 거부당하고 러시아도 거부당하고. 러시아도 똑같이 다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떨 때는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서 특히 고려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어쩔 때는 강제 이주를 보내기도 하잖아요. 이런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복잡한 상황을 한국은 단일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수민족의 복잡한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민간단체가 시민단체가 가서 고려인 동포들의 어떤 권익과 이런 그 이주 정책과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문제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 문제의 어떤 불씨로 인해서 저하고 저희 단체의 사무국장 제가 이제 이사장직을 맡고 있었고 연해주 동부 두 사람이 그래서 입국 금지를 5년간 당했는데 5년 후에 들어가 보니까 5년 연장 그래서 이제 10년간을 못 들어가는 과정이 되었었죠. 자, 러시아 입국 금지 돼서 이제 국내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국내에서는 뭘 하셨어요 또? 바리의 꿈은 이제 국내 사회적 기업이었으니까 바리의 꿈을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러시아 연해주의 사업을 돕는 서포트하는 역할을 이제 하려 한 거고요. 그 일을 있을 때 구체적으로 뭘 하신 거예요? 바리의 꿈의 사무실이 서울에 있었는데 그 사무실은 이제 블라디보스톡하고 배가 오고 가는 강원도 동해, 강원도 동해로 이주를 하고 그 강원도 동해에서 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산품을 만들었습니다. 주로는 이제 가장 최근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압착 콩기름, 압착 콩단백, 두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화면이 나오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생산해서 가져온 콩이고요. 러시아 콩인가요? 콩을 지금 이제 탈피를 해서 껍질을 까서 저렇게 압착해서 이제 콩기름을 짜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브라디보스토크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동해시에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럼 저 나온 상품은 예. 기름은 누가 소비하는 거죠? 그게? 저 기름은 지금 주로 강원도의 학교 급식으로 예, 지금 그 들어가고 있고요. 영월, 태백, 뭐 동해시 이쪽 지역에 급식으로 주로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일반 친환경 예. 압착 콩기름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에게 판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사업 규모가 많이 커졌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압착 콩기름이라는 게 그동안에 없다가 처음으로 생긴 거여서 이제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장에 이제 정착해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콩은 그러니까 연해주에서 들여온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예. 자, 그 연해주에서 우리 동포들이 재배한 거 맞나요? 예, 예, 예. 아하. 그 콩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연해주 콩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쥐눈이 콩이라고 쥐눈이 보통 하죠. 콩. 예, 예. 보통 그 정도 크기의 콩이고요. 예. 주로 이제 추운 데서 자라니까 작고 단단하고 예. 지방이 많고. 아, 그게 추우니까 예, 예. 작고 단단하고 예, 지방이 지방 많고 성분이 많고. 그럼 그 다음은 고소하고네. 예,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된장을 만들거나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콩기름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도 맛이 아주 그 고소한 맛으로 그런 면에서 맛이 좋아서 이건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예. 청국장 맛도 아주 굉장히 좋았고. 예. 예. 그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예. 어쨌든 생산 재배한 사람들은 사주니까 도움이 되고 예. 또 이것이 뭐 내용이 좋으면 예. 소비자도 괜찮고 이런 입장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사회적 기업은 고려인 동포들의 정착을 함께 한다는 게 첫 번째 취지였었고요. 예. 두 번째 취지는 이제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GMO 문제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비유전자 조작 예.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장 큰 먹거리 문제 중에 하나인 이제 그 GMO 문제, 예. 비유전자 조작 문제에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지역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non-GMO 농업을 그러니까 농산 먹거리를 유전자 실현하는 조작을 하지 않은 했던 저 농산물 예. 그게 지금 그 연해주 콩이 그겁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도 그 말하자면 이제 유전자 조작한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규제가 비교적 엄격한 편이다. 거기는 그 GMO와 관련된 농사를 하거나 예. 그런 식품을 만들면 테러범에 준한 엄격한 그런 금지라는 취급을 거죠. 예. 굉장히 엄격한 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해주 그 콩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유전자 조작 식품이 저 농산물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예, 그래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두 가지 특징이 하나는 예. 고려인 동포들의 정착과 함께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션이 생긴 거죠. 이제 안전한 농산물을 국내에 보급 소개할 수 있겠다. non-GMO라고 하는 네. 이런 어떤 목표가 생겨서 이게 두 번째 저희 미션이 네. 자리 잡았습니다. 예. 뭐 오래전부터도 저 논란이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GMO 농산물에 대한 논란이 이제 크거든요, 한국 사회에. 근데 소비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소비자들은 저희는 이제 학교 급식 관련된 이제 그 토론들을 많이 하니까 예. 학부모들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하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자녀들이 또 연결된 문제니까. 예. 그래서 이제 non-GMO 비유전자 조작 식품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저희 소비자들이 그걸 구분을 하려면 GMO와 관련된 표시제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표시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표시제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외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콩기름 같은 거나 이런 거는 GMO 표시를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콩 기름에는 예. 그러면 소비자는 모르잖아요. 그게 모르죠. 그다음에 non-GMO 제품이면 non-GMO 표시를 해야 되는데 예. non-GMO 표시도 사실은 이제 못하게 돼 아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들이 좀 복잡한데 예. 지금 논쟁도 많고 복잡한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 이미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그 GMO 식량이 들어왔는데 1년에 이제 한 1,000만 톤 정도가 수입이 돼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표시제를 완전한 표시제를 해버리면 예. 그럼 뭐 어떡하냐, 사람들은 위화감만 줘서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아마 예, 예. 그런 형편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연해주에서 고려인 농업 정책 지원 사업과 해외 농업을 하면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연해주에서 난 GMO 콩을 이제 예. 어쨌든 갖다가 이 가공해서 예,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저 GMO냐 난 GMO냐라는 것이 사실 표시가 돼야 되는데 예, 일부는 안 되고 있죠 지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이걸 알리고 계시나요? 이게? 이 한국의 이제 시민운동의 먹거리 시민운동의 입장에서는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걸 일단 판단은 소비자들이 직접 해줄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되지 않냐. 예. 그게 이제 표시제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GMO인지 non-GMO인지 표시를 하면 예. 그거는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이 판단해라. 소비자가 판단한다라는 게 이제 표시제의 문제고, 네. 그래서 이제 완전 표시제를 하도록 하는 게 이제 시민운동의 어떤 방향입니다. 예. 선택은 소비자가 하겠다. 예. 기본 입장 그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표시를 앞으로 해달라 하자 이런 그렇습니다. 주장인 그걸 좀, 거죠. 완전하게 정확하게 하자. 예. 판단은 소비자한테 맡기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GMO 농산물 문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해외 그 우리 고려인의 자립 사업을 도와야겠다라고 했고 농업 정착이 중요하다. 예. 근데 수많은 농산물 중에 그래도 콩을 택한 이유는 뭡니까? 콩을 택한 이유는 거기가 콩 농장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었고요. 예. 기본이 콩 보리밀 귀리 아하. 이거를 윤작하는 농업이 그쪽 농업 시스템의 기본이었어요. 예. 농장을 이제 900만 평의 농장이 있으면 300만 평, 300만 평, 300만 평을 나눠서 예. 300만 평은 콩을 심고 그다음에 300만 평은 보리, 밀, 귀리를 심고 300만 평은 휴경을 해요. 예. 그다음에 이걸 돌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땅의 지력을 확보하면서 하는 그런 농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의 주 농산물은 뭐냐면 콩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콩은 우리하고 워낙 뗄래야 뗄 수 없는 식품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거 콩 좋네. 그런데 조금 더 보니까 러시아의 정책 문제까지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예. 그게 바로 콩을 택한 주된 이유군요. 그런데 예,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거기는 화학 비료 이런 거 잘 안 쓰나요? 초기에는 2012, 13년도까지는 거의 화학 비료나 제초제를 안 쓰는 못 쓰는 시기였어요. 예. 2000년, 그러니까 1990년대 소련이 해체되면서 제일 먼저 붕괴한 게 농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장이 그때부터 스톱하고 뭐 한 2010년까지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땅이 완전히 지력을 다 회복해서 좋은 땅이어서 그때까지는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자연농 그냥 유기농으로 활용하고. 유지할 수 있었고, 근데 2013, 14년 정도부터 다시 여러 이제 그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예. 특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일반 관행농으로 지금 농사를 하는 풍토들이 좀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저희도 추구하는데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굉장히 특별한 노력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자, 연해주에서 이제 우리 그 교민들이 고려인들이 수확한 콩, 예, 예, 그 이제 땅이 넓으니까 예, 예, 수확한 콩이 많을 텐데 자체 소비도 할 거고, 예. 그다음에 어디로 파는 겁니까 해외는? 자체 소비를 많이 했는데요. 예. 약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예, 중미 간의 무역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요새도 뭐 시끄럽죠. 예. 시끄럽죠. 근데 중미 간의 무역 분쟁 중에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콩 문제거든요. 맞아요. 근데 중국이 이 미국이나 저기 아메리카 쪽에서 콩을 1년에 약 거의 1억 톤 가까이 수입을 합니다. 엄청나게 수입하는 걸 요새 많이 또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콩이 무역 분쟁이 무기가 되다 보니까 예. 이제 중국도 콩을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이제 줄이려고 하는 흐름들을 지금 많이 갖게 되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 콩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군요, 이제.
예, 그 중국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농장의 콩의 가격을 20%씩 올리면서 현장에서 다 가져가는 자, 이런 흐름이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콩을 그대로도 보낼 거고 가공해서도 보내나요? 중국으로요. 네. 중국으로 갈 때는 거의 그냥 콩 그대로 가고. 콩이 갑니다. 네. 예. 자, 콩으로 이제 가공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다품종 소량으로 이제 콩으로 할 수 있는 식품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자부하는데 예. 저희가 하는 게 청국장, 그다음에 메주로 만들어서 된장, 예. 고추장, 간장, 그다음에 단백질을 주로 활용하는 두부, 예. 그다음에 두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콩기름, 예. 그다음에 뭐 콩담백, 콩과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할수 있는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콩단백이라는 건 또 뭐예요? 콩이라는 그 곡물이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이 다 있어요. 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과 가장 비슷한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단백질이 40%, 지방이 20%, 탄수화물이 40% 이렇게 되어 예. 있는데 이 콩의 단백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이제 두부를 먹는 방식이고요. 지금 이게 이제 콩단백인데 콩을 압착을 해서 예. 지방과 단백을 분리하는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방식은 콩을 압착을 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해를 하는 게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화학적 방식으로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압착으로 이거를 분리를 해서 요 압착 콩단백 예.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압착 콩단백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예. 뭘까요? 저는 그것도 궁금하네요. 압착 콩단백은 이걸로 일단 양조, 간장, 된장 이런 걸 만드는 기본 원료로 쓰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단백을 가지고 제과 제빵 해서 이제 탄수화물에 단백을 이렇게 함유를 내 가지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빵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쿠키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트렌드로 가장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거는 콩고기입니다. 콩고기. 예, 대체육. 예. 그래서 기후 위기와 함께 육식 비율을 좀 줄이고 채식 비율을 좀 늘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요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채식으로 한 단백질을 구하는 방식이 방금 보신 이제 이런 압착 콩단백에 의해서 구하는 거죠.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콩고기 방식으로 이제 구하려고 하고 콩고기를 만드는 이제 가장 기본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 자, 연해주에 사는 고려인들을 돕겠다. 자,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농업을 통해서 돕겠다. 예. 근데 찾아보니까 콩이 이게 중요하다. 예. 고려인들한테도 좋고 소비자한테도 좋은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죠, 사실은. 예. 그런 취지입니다. 예. 요새 부인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과 작은 딸은 이제 2004년도에 저희가 이주했었던 그 마을 그 집에서 아직 살고 있고요. 예. 그 현재 연해주 사시는 거네, 그러니까. 예, 연해주 미하일로프카라고 하는 지역에 우정 마을이라고 하는 고려인 1호 마을이 있어요. 예. 그 1호 마을의 1호 집에 살고 이로 있습니다. 뭐 이러죠. 자, 그럼 이제 그럼 또 들어가셔야겠네요, 러시아로. 집이니까요, 거기에. 예. 예.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부인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자, 부인한테 인사 말을 하실 수 있나요, 여기서? 예. 그 오늘이 연해주의 고려인 생산자와 예.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주로 한국 교민들의 예. 소비자들이 이 먹거리를 직거래하는 날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걸 한 달에 2번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배송하러 지금 나왔을 거예요. 바쁘시겠어요. 그럼 힘내라 한번 하셔야죠. 예. 날씨 추운데. 예. 하여간 뭐 안전운전이 항상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이제 우리 딸하고 둘이 배송 갈 때는 한국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항상 그렇게 가거든요. 예. 하여간 그 안전하게 오늘도 파이팅 하시오. 저 응원이 전달됐을 겁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 그걸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고려인 농업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고려인 농업에서 시작된 일이 한국의 해외 농업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한국의 농업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려인 농업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진출을 해서 그 진출 역사가 한 15년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영농 기업들이 마련한 이제 땅이 몇 억 평 정도가 돼요. 예. 몇 억 평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non-GMO 예. 그런 곡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곡물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non-GMO 수요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연해주의 어떤 전체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일의 중간에 이제 고려인들의 어떤 가공, 자활, 일자리 이런 일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 있는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이제 그런 생산과 소비의 그런 순환 속에서 공동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외 볼수 있을 것 농업의 같아요. 거점이 될 수 있다. 예, 이미 거점이 됐고 예, 예. 한국의 그 해외에서의 사례로는 아마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예. 어떤 기본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연해주의 농업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1990년 20세기 말 예. 20세기 말에 북한이 식량난을 겪는 걸 보면서 한반도가 언제 식량 위기가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문제를 정말 절감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들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의 하나로 지금 보고 연해주의 농업을 보고 있는데 그 연해주의 농업이 남북러 협력 농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예, 그걸 통해서 북한의 식량 문제와 한국의 GMO 문제와 예. 러시아의 농업 개발 문제와 예. 이런 문제들을 다 풀어갈 수 있는 음. 굉장히 좋은 어떤 협력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로. 예. 그래서 진짜 평화 협력 프로젝트죠. 예. 예, 그런 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기본 모델이 지금 만들어졌다. 예. 그래서 그런 모델로 이제 기본 모델을 확장하기 위한 예. 그런 시기를 2020년대에 맞을 수 있도록 예.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같이 하는 한국의 농업 기업들과 예. 고려인들과 생산자들과 발이해꿈 회원들과 뭐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정말 그 아주 뭐 드라마 같은 대장정 이 얘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만은 뭐 국내에서도 농업이 쉽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뭐 해외 농업 더구나 큰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참 저도 오늘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 얘기 잘 풀려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가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우리 농업 역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코로나와 식량 위기에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농촌이 주는 힐링이 새롭게 주목받게 됐습니다. 새해도 당분간 어려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농 간에 서로를 돌아보며 상생해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